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테이저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경찰이 취객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테이저건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과잉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된 일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한밤중 경찰 여럿에 둘러싸인 한 남성, 진압 끝에 한 경찰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이후에도 일행과의 실랑이는 계속됐고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분증 요구에 이어 해산 요청에도 따르지 않은 데다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분증이 없어 생년월일을 말해줬지만 수갑을 채우려 해서 반발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경찰의 입장과 경찰을 상대로 불법 체포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A씨의 입장을 함께 전했는데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란을 담은 앵커 리포트였는데 테이저건 사용 관련한 경찰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설명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보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경찰의 관련 매뉴얼을 살펴봅니다. 테이저건 관련 매뉴얼은 2019년 5월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광주 집단 폭행 사건,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대림동 여경 사건 등 경찰의 소극적 대처가 부각된 사건들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한 것인데요. 이러한 매뉴얼에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습니다. 범인의 행위를 위의 수준에 따라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가 협조적이라 통제가 어렵지 않은 경우는 말로 통제할 수 있지만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봉으로 밀어내거나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강한 저항으로는 분사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등을 이용한 중위험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고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을 할 경우 최대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인도네시아 동굴 벽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무려 5만 년 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의 동굴 벽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한 간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벽화는 세 사람이 커다란 빨간 돼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구팀은 연대 측정을 위해 레이저로 그림 표면에 생성된 탄산칼슘 결정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으며 종래의 우라늄 계열 연대 측정보다 정확하고 또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굴 벽화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이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동굴 벽화를 소개한 보도였는데 기존에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로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나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굴 벽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도에서 소개한 벽화에는 인간으로 보이는 인물 3명이 큰 돼지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간의 상상력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 연구를 이끈 애덤 브럼 그리피스대 인간진화연구센터 교수는 이 벽화가 인간이 먼 옛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인간 진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어쩌면 종으로서의 우리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 동굴 미술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 벽화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럼 교수는 돼지가 지배 계층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했을 것이고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중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벽화가 발견된 동굴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행위를 하려고 일부러 동굴을 찾아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지는 과학계의 오랜 관심사인데요. 진화의 과정 중 어떤 단계에서 예술 활동을 했는지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는데요.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되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노동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0,000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됐다고 전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알려주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안을 요구한 뒤 의견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37년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한데요. 올해의 경우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860원보다 27.8% 오른 1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2차에서 4차 수정안으로 양측의 격차는 90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컸고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1,120원, 경영계는 1,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1,030원 안이 14명의 찬성을 얻어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가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영국, 스페인 등은 한국처럼 노사정이 심의하고 정부가 결정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이 있고 프랑스는 정부가, 미국은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